미국의 한 암센터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한 직장암 환자 12명 전원의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는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외과 수술도 화학요법도 방사선 치료도 없이 단순히 약물 투여만 했다고 하죠. 이 결과는 지난달 5일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돼서 미국 의료계에 큰 반향을 불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죠. 이 연구의 특징은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암치료에서 나온 성과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 연구의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소규모 실험이었고 암 환자 중 특정 그룹에만 국한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연구 성과에 대해서 때이른 찬사를 보내긴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암 치료 방법인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약물 치료나 암 백신으로 대체하기 위한 크고 작은 임상 실험들이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최근의 암 연구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을까요? 이번 소규모 임상을 한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는 미국 암센터 순위 2위인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2019년 직장암 환자를 모아서 임상실험을 시작했죠. 화학요법도 방사선 치료도 수술도 전혀 하지 않은 환자에게 면역 항암 치료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확인하고자 했죠. 다른 치료 없이 약물만 주입하는 극히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환자 전원의 종양이 임상적으로 완전 관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와 생검, FPI, MRI, PET-CT 같은 정밀 검사에서 종양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들은 모두 최소 6개월, 최대 2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심각한 부작용도 없었죠. 연구진은 암 연구 역사에서 이렇게 모든 환자의 암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료계도 이례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죠. 암 연구의 일대 혁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실험에 명확한 한계가 있긴 합니다. 실험은 이 직장암이 전이되지 않은 환자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염색체 기능에 특수한 이상이 생겨서 암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죠. 이런 이유로 암에 걸리는 사람은 전체의 한 4%로 추정됩니다. 이 연구는 매우 국한된 영역에서 성공한 사례이긴 하지만 면역 관문 억제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미국 의료계는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직 소규모 치료인 만큼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하죠. 면역 관문 억제제는 2010년대 들어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암치료제입니다. 바로 인간 면역력을 활용한 치료법 중 하나죠. 사실 우리 몸에는 암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돌연변이 세포들이 매 순간 자라납니다. 다행히 면역세포가 얘들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게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죠. 하지만 악성 종양, 즉 암으로 자라는 녀석들은 자신을 일반 세포인 것처럼 위장해버립니다. 면역세포가 암을 일반 세포라고 착각하고 그냥 놔둬버리죠. 그러면 암은 무한히 증식해서 우리 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런 암의 위장막을 벗겨버려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해주죠. 면역 관문 억제제는 2011년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점차 사용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가 나오면서 획기적으로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치료 어려웠던 암들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일부 폐암그룹 직장암 같은 경우에서는 면역 관문 억제제가 정말 초기에 투여했었을 때 싹 없어질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오래 유지하고 그래서 면역 항암제가 사실 개발됨으로 해서 부작용이 없으면서 암 치료가 이전에 세포독성 항암처럼 짧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반응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다 못 없애도. 그게 면역 관문 억제제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 하지만 모든 암의 만병통치약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현재로선 30%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항암제인 암 백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보통 백신은 예방에 쓰이지만 암과 관련해서는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죠. 암의 발병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백신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암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최근엔 개인 맞춤형 백신도 연구되고 있죠. 사람마다 암세포 발생한 이유가 다르다면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백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죠. 2014년엔 피부암인 흑색종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개인 맞춤형 백신 테스트가 진행됐는데요. 펜브롤리주맙이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 함께 개인 맞춤형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이 중 7명이 살아남았으며 8년이 지난 지금도 암이 재발하지 않았죠.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에 더불어 이렇게 면역 관문 억제제, 개인 맞춤형 암 백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암 치료는 혁신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립암센터도 개인 맞춤형 백신의 전망이 점점 밝다고 예측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죠. 개인 맞춤형 항암제라는 게 기존처럼 대장암이니까 이 약 쓰고 폐암이니까 이 약 쓰고 그게 아니라 그 개인의 폐암이라 하더라도 대장암이라 하더라도 그 종양의 유전자를 조사해서 그 유전자에 맞는 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코로나가 처음 전 세계에 퍼져나갔을 때만 해도 백신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후원을 받은 제약사 바이오엔테크가 mRNA 방식의 백신을 1년도 안 돼 내놨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에 mRNA 방식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바로 코로나에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설명서인 mRNA를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혁신적이지만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과학계는 그전에는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 백신의 성공으로 mRNA 백신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된 거죠. 지금 현재도 바이오엔테크는 130명 이상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mRNA 방식의 개인 맞춤형 암 백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 연구가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암 예방 백신을 누구나 접종하는 날도 올 거라고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면역종양 학과장인 제프리 실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 백신 개발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